국가 통계 포털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통계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 뭐 사교육비, 뭐 참여도, 뭐 학생 자살, 아무튼 내가 궁금한 자료들이 유튜브 페이지에 다 올라 있어요. 한번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주제, 좀 뭐 이렇게 수치화된 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학생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키워드를 치면 여기에 보면 통계표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시점도 있고 어디 데이터인지도 쭉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학급 학생 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있는 거. 여기 학급 학생 수 보니까 여기 전국 2025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자료 갱신 시점이 25년 10월 28일이라고 나와 있죠. 아직 26년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전국의 학급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20.91명. 근데 서울은 21.68명. 우리 전남 볼게요. 전남 17.01명. 가장 낮죠. 학급 학생 수가 가장 작아요. 적어요. 그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전라남도에 있는 걸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이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소트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서 수업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내가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왜 달라져야지?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정사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학교로 전남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맞아? 내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 자료를 이용할 건데 이것도 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맞다 할까? 통계청 자료 이 학급 학생 숫자로 내가 좀 뭔가 필요성을 뒷받침 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전국적으로는 20.91명인데 비해 전라남도는 더 타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우리가 이게 지금 광주랑 합쳐지긴 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5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수가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또 뭘로 볼 수 있냐? 나는 실적으로 조회를 해서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어요. 자, 조회를 해보면 초등만 볼게요. 그냥 다 없애고 제가 관심 있는 게 초등이라고 하면 초등 시점 몇 년도부터 2020년부터 봐볼게요. 한 최근 6년간 조회하면 자, 전국으로 보니까 전국은 21.8명, 21점 전국은 줄어들긴 줄어들었네요. 전국이 그런데 전남 보겠습니다. 전남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았네요. 근데 17.8명에서 14.91명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남은 보이시죠, 선생님들? 자, 근데 이렇게 눈으로만 볼 때는 별로 안 줄어든 것 같기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 시점을 이거 내가 어떻게 편집하기 나름이에요. 편집하기 나름. 예를 들면 자, 그냥 다 이게 보기 좋게 그냥 없애버릴게요. 21년 조회 설정해서 그냥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볼게요. 2011년하고 다 없애버리고 25년하고 11년 두 개만 놔둘게요. 전남 되나 이러면?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점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걸 내가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조절하면서 예를 들면 자, 전국은 25명에서 자 2011년에서 2025년까지 5개까지의 전국은 25.5명에서 19.31명 글을 쓸 때 몇 프로죠? 계산해보세요. 이때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엑셀에서 볼게요. 이거를 내가 엑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내가 다운받을까? 그냥 다운로드. 그냥 엑셀로 다운받아 볼게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내가 시점을 선택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운받을 거면 더 해볼게요. 조회를 중간에 11년, 16년, 20년 이렇게 몇 가지 더 해볼게요. 다운받았어요. 선생님들 각자 지금 하시고 계시죠? 뭐 아무거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는 거죠. 25년에서 11년 사이 감소한 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감소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잖아요. 분모하고 부자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분모 뭘로 할까요, 선생님? 분모 감소 퍼센테이지를 감소해볼게요. 그냥 차이 일단 쉽게 차이 볼게요. 그냥 25년에서 반대로 가야죠. 여기에서 빼기 얘로 해보면 6.19명 감소했네요. 이렇게 얘는 세종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자, 이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 몇 프로 감소했다는 거? 이때 당시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맞나요? 이렇게? 자,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 25년 올 때 전국적으로 약 학급당 학생 수가 24.27% 감소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쭉 보고 봤을 때 전라남도 드라마틱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걸 내가 수치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조작이 아니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게 B3 자료가 11년이잖아요. 그럼 B3으로 가볼까? 아니 C3으로 가볼게요. C3. 그러면 16년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닌데 11% 전라남도 17%.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해서 더 보여주는 거예요. 16년도에 비해서 약 10년 동안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11.96% 감소한 거에 비해서 전라도는 17개 시도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17.86%가 감소했다. 그러면 딱 이 수치만 보고 타시도에 비해서 전남이 학급 학생 수가 줄어든 게 보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쓸 수 있겠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 더 할 수 있다? 개별화 수업을 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수업 방식이 필요하겠다. 라는 걸 내가 쓸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냥 간단히 쓴 거고 어쨌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는 거는 내 근거 자료를 수치한 걸 갖고 오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논문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논문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얘를 쓰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거 쓸 때 내가 어디서 자료를 갖고 와야지? 방금 제가 말한 것들. 리스, KCI, 뭐 캐디, 이런 데로 자료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쪽이에요. 그 논문이 선생님들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논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논문에 따라서 이름은 좀 달라져요. 뭐 서론 대신에 뭐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론적 배경 대신에 사회정서학습이라면 사회정서학습의 개념, 뭐 이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서론부터 결론 및 논의까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각각의 장이 독립적인 장이 아니거든요.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다는 말은 뭐냐면 서사적 구조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독립적 장이 아니라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논증책입니다. 그 외국에 있는 논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문에서 이 논문을 쓸 때는 지금 1번 인트로덕션이 어떤 걸 나왔느냐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야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알고 있는 거는 현재 상황 분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현재 상황 분석. 근데 모르는 건 뭔데? 안 되는 건 뭔데? 자, 그러면 논문 서론에서는 현재 상황 분석이 1번입니다. 그래서 논문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 검색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거 쓰고자 할 건데 이미 다 돼 있어요, 논문이.
연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 이미 되어 있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 간극을 찾아내는 게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찾아내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이 갭을 찾는 게 이게 서론에 진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게 딱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모르는 거 이게 중요하고 제일 힘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딱 교실과를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그 논문 쓸 때 가장 힘주는 곳이 서론이에요. 서론. 왜? 지금까지 연구가 뭐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연구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거 그 차이점만 찾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하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써놓고 이제 거꾸로 찾아야 돼. 이제 기존에 내가 연구된 건 뭐지? 근데 그러면 연구 문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앞에 거를 검색 안 하고 했더니 나만 모르는 거였어요. 이미 세상에 다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찾으시고 그거에 관해서 검색이 필요하다. 자, 그럼 연구 방법이 가장 짧거든요. 모래시계처럼. 그럼 연구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연구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구 방법은 그냥 선생님이 아무거나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질적 연구 할 거냐, 양적 연구 할 거냐, 그냥 지금 맥락에 내 맥락이 어떻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럼 무조건 양적 연구죠. 그리고 특기 사항이 없어요. 양적 연구죠. 자, 근데 내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특별한 연구예요. 특이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질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연구 방법을 가지고 내가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양적 연구주만 해야지 라고 선생님이 세팅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대규모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설문지를 고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거꾸로 세우면 뭐가 안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양적 연구만 알았을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요. 양적 연구는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설문지 찾는 거예요. 설문지. 뭐가 뭐에 그치느냐, 뭐와 뭐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 설문지부터 찾아요. 왜? 설문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니까. 설문지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설문지가 있으면 잘된 설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 논의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가 힘주는 거죠. 결국 이 앞에 거 조사했는데 이걸 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결론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또도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방송용 연구 책에서도 뭐 하는 거죠? 찾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리뷰 기존에 나왔던 문헌들을 리뷰하라는 거예요. 컨덕트 나온 걸 살펴보라 이 말이죠. 한번 내가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질문하고 그리고 연구 방법 선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모으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론 도출하고 방법 다 똑같죠. 아까 제가 한글로 이 말이 이 두 개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외국 문헌을 쓴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SSCI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외국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논문과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논문은 국내 내에서 분석하잖아요. 타스도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근데 외국 논문은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요. 한국과 다른 나라. 이렇게 거시적 문제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서론. 그리고 서론에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 설득하는 장이에요.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넣지만 정책 제도 맥락, 학교 현장의 문제, 선행 연구의 공백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 세 개의 측면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연구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 생성형 AI로 서론을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주제 있으면. 자, 그때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거를. 생성형 AI 넣을 때. 자, 그대로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생성형 AI 할 때 프롬프트가 중요하잖아요. 질문이. 나는 사회 정서 교육으로 논문 쓰고 싶어. 서론 작성해줘. 이러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논문을 조사해보니까
교육부에서 사회정사 학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더라 라고 그냥 한두 줄 넣어줘요. 2026년 아까 나왔잖아요. 2026년 뭐 교육부 땡땡땡 제목의 발간 자료에 의하면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내가 캐디에서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거 강조하고 있어. 공문에서 나 봤어. 이거 쭉 집어넣어줘요. 프롬프트에 3줄 정도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 문제. 그런데 내가 학교 현장 교사거든? 나 초등학교 교사인데 우리 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순천시에 농어촌이지만 신도시야.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률이 굉장히 높고 학생의 학업 성적이 굉장히 높아. 하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하려는 역량은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맥락을 프롬프트 집어넣어놓고 자 그래서 나는 그 공교육에서 그 학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려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그냥 프롬프트를 말로 하는 거예요. 정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걔는 내가 그냥 A로 말하나 A 다시로 말하나 어차피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선행연구 그 KCI랑 리스트 찾아봤거든. 그런데 KCI 찾아보니까 박희진의 연구 26년에 이런 게 있었고 KCI 찾아보니까 땡땡땡이 누구 연구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 연구만 있는 것 같아. 사실 다 못 찾아봤어. 예를 들면 그런 딱 집어넣어놓고 자 거기 넣으면 이제 프롬프트가 좀 약간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좀 길긴 하겠죠. 내가 쓰긴 써야 돼요. 이건 누가 못 찾아줘요. 모르겠어요. 프롬프트가 넣으면 그것까지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사실 생성의 AI를 쓰는 거를 이거 지난 겨울에도 강의 그대로 했거든요. 강의를 그때는 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먼저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외주화시켜서 선생님들이 논문을 못 쓰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생성의 AI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선생님 찾으셔야 돼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거든. 서론 써줘. 그럼 기가 막히게 써줘요. 근데 이 논문을 생생한 AI를 써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예요? 서론을? 그리고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요즘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생생한 AI를 그냥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써달라 하면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초안, 뼈대 내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써줘요. 그래서 쌤이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 프롬프트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프롬프트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한다 했지만 제가 논문을 쓸 때 프롬프트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고 사례를 집어넣고 배경 맥락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써달라는 게 프롬프트라고 생각해요. 논문에서는 실제로 저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초안으로 이게 초안으로 그냥 막 써요.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이게 논리적이냐 안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막 씁니다. 논문 자료 찾아요. 긁어요. 예를 들면 와 이런 연구 있었다. 이게 물론 챗GPT는 먼저 안 넣어요. 어디 넣냐면 메모장 하나 열어요. 메모장. 메모장이 제일 가벼워요. 선생님들 아시죠? 한글은 또 무거워요. 막 이거 가다가 조작 안 했는데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메모장은 요즘 조작도 안 해도 계속 남아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메모장을 여신 다음에 다 집어넣고 따다닥 해놓고 거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서론을 쓰려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초안 뼈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그거 보면 손에 엄성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또 편집하는 거예요. 그 초안 뼈대 가지고. 그래서 연구 문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요. 봐봐. 나 이렇게 서론 초안을 내가 작성했는데 내가 비판적으로 분석해줘 하면서 그때 한개서 쓰는 거죠. 논리적이고 중복을 피해서 집어넣어줘.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챗GPT를 쓰실 때 자기가 쓰는 그 버릇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논리적인 거 그리고 중복을 피하라고 해요. 중복, 논리적 중복.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또 키워드가 있는데 APA 방식으로 쓰라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거를 집어넣어놓고 하면 초안 뼈대가 써집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서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쓴 다음에 근데 이제 초안이 나왔어요. 내가 수정했어요. 근데 얘한테 야, 나 초안 썼는데 이거 다시 네가 분석해줘. 이런 것보다 무슨 관점으로 수정 보완해줘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무슨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자, 그게 이거예요. 이거 무슨 관점? 자, 서론은 문제 제기 학문적 정당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초안 썼거든. 쓴 초안인데 야 너가 이거 보고 야 연구 배경에는 정책 변화, 제도 등 몇몇 현장 문제 등을 제시하되 단순 현장으로 나열해서 그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야 수행연구 고쳐는 기존 연구 성과를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이론적 공백으로 존재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는데 내 거는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많은 그 단행본들이 있어요. 저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러 단행본들에 보면 여러 얘기를 해요. 선언에 이런 거 쓰셔야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초안이 나왔을 때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초안 나와. 처음부터 이걸 쓰잖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면 처음에 뭐라도 있어야지 걔가 이제 수정 보완 해줄 건데 맨땅에 헤딩을 하면 얘도 이제 버거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번 나왔어요. 가분물이 또 수정 보완 하겠죠. 내가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이제는 넣을 때는 내가 서론을 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다 넣으면 예를 들면 그 A4 두 페이지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짧았겠죠. 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A4 두 페이지면 A4 두 페이지 다 넣으면 안 돼요. 이제 문장별로 단락별로 끊어서 넣어야 돼요. 두 단락, 뭐 두 단락 이렇게. 그때 이제 뭘 넣는 거냐면 자, 내가 이제 썼는데 아니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적으로 서술해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처음에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학교는 막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런 부분을 피하고 정책문들 나열하다 연구 문제로 수렴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 요약이 독감 수준에 머무른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써주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이 앞에 프롬프트로 이미 이 정도는 다 보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문단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이렇게 문단별로. 자, 이렇게 예를 들면 2022 비전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제가 쓴 논문 중에서 참고문헌을 그냥 지운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이 담당 교사에게 과도한 기획 조정 업무가 집중되며 교육과정 자율화가 교사의 정서 시작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자, 이게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 앞에 가로 있어요. 여기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헌만 2022 인용 있겠죠. 여기도 이제 여러 연구 선행연구가 땡땡땡 있겠죠. 있는데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노은이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뭔데? 이거. 자, 여기에 부족하죠. 뭐가? 연구 공백이 부족하죠. 자, 연구 공백 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분야에서 교육과정 담당자의 역할이 학교 조직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느냐 실질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없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논문에서 아까 보실게요. 없는 건 없다고. 세상에 다 있어요. 없다고 쓰기보다는 제한적이다. 부족한 현실이다. 한계가 기존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쓰시면 아예 없다고 하는 거를 그냥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서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하거나 이것만 해. 이것만. 왜 이것만 하는 거는 기존 조사 다 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연구까지 이제 목록을 설정할 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왜냐면 덜 찾았으니까. 아니면 이것 빼고 이것만 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만 써요. 왜? 이걸 못 찾아요. 선생님을. 그래서 꼭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검색해서 요약해야 됩니다. 아까 KCI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참 지금 좋은 게 이 KCI에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아까 여기 교육과정 자율화를 검색했어요. 여기 한진호 연구자를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 초록이 그냥 요약본이에요, 선생님들. 초록이. 그래서 그 학예 논문 보셨을 거예요. 초록 학예 논문도 요약본이 있거든요. 학예 요약본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이은주 연구자 볼게요.
길죠 이렇게. 자 이게 깁니다 이렇게 길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드리는 거 메모장.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근데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메모장 열어놓고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내가 이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어요. 다른 또 이제 인용 방법 엔드노트라는 다른 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생산의 AI가 있으니까 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외국 문헌이나 이런 건 다른 걸로 서지 관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와서 관리하는 거 있어요. 설명 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빠르게 쓰는 방법. 자 논문 인용하기 클릭. 그럼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바로 긁어져요. 이게 APA 방식으로 쓰거든요. APA가 뭐냐면 미국 심리학회에서 인용 참고문헌을 정리하라고 한 양식이에요. 권장한 양식. 물론 이제 학위 논문이나 각 학술지에서 양식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거 말고. 그렇지만 일반적 양식 이렇게 써요. 자, 이거를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엔터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이 논문은 이 한진호의 연구는 이렇게 논문과 유학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내가 여기까지 썼잖아요. 쓴 다음에 초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쟤는 이게 하나만 없지만 챗 GPT에다가 하나 AI에다가 내가 서로 쓴 거 집어넣고 야 이 논문 교육과 자율화 관련해서 있는 논문 내가 찾은 거거든. 이거 인용하고 싶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이거 논문 어디에 어떻게 인용하면 좋을까?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넣어줘. 근데 검증은 내가 해야 돼요. 왜냐면 자 봐보세요. 이게 인용을 하긴 해요. 얘가 잘해요. 심지어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 할 때 교수님이 논문 실제로 두 편 준 다음에 이 두 편 합쳐갖고는 다음 날까지 한 20장짜리 준 다음에 한 장으로 써오라고 하는 과제를 수기로 했거든요. 책 GPT가 없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고 이걸 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얘네들이. 진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챗 GPT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적을게요. 그냥 대충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 내용은 내가 초록. 대충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이게 삭제해볼게요. 이 내용의 아래 내가 가져온 논문을 인용해서 학술적으로 보완하고 싶어. 이렇게 쓰시고 오sab줄이게 하는데 하나면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해줘. 이게 이제 제 거는 그냥 해줘요. 왜냐면 선생님 아시죠? 여기 챗 GPT나 제미나이에 개인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 설정 해놓긴 했어요. 선생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 하나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 두 개 정도 해볼게요, 그냥. 왜냐면 또 드라마틱한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성열 거 인용하기. 사실 근데 이것도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안 알려드려요. 아니 이거 두 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엑셀로 내려가기 있거든요. 그럼 한 번에 다운받아도 돼요. 한 몇십 개로. 네. 네, 커피 쿠폰 보내십시오.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이거 그냥 컨트롤 A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C 했어요. 한 다음에 써볼게요. 진짜 이거 어찌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안 해봐서. 지금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석했죠. 한진호 이거 내용 읽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내용 알고 있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지만 확인됩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수정합니다. 봐봐, 제가 아까 그 인용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좋죠 선생님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공론까지 써줘요. 왜냐면 내가 실제 존재하는 걸 넣기 때문에. 근데 얘한테 아무튼 이랬습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는 선생님 이렇게 쓰시면 근데 선생님들 논문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글을 좀 쓰시긴 쓰셔야 돼요. 이게 조잡하더라도 내가 좀 쓰셔야 돼요. 쓰고 시작합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참고만 딱 집어넣어서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KCI를 내가 넣었으니까 이러죠. 만약에 이게 논문을 내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데 실제 존재하는 논문 10개를 더 이용해 넣어주라 하잖아요. 가능해요. 얘가 직접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엄청나게 보면 진짜 해보세요. 해보면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왜냐면 없는 논문을 넣거나 넣긴 넣거든요. 근데 얘가 키워드로 해갖고는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관련시켜요. 얘 무조건 관련시켜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실제 읽어보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고문을 이렇게 넣을 때는 그래도 내가 수동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쭉 검색된 거를. 자, 그렇습니다. 또 나오면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서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 교육과학 자율학 정책이 확대라는 게 학부 현장에 역할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냥 교육과학 강좌의 수행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없다. 그래서 나는 논문을 이렇게 쓰겠다,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서론 예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만 써놓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썼다 해볼게요. 이렇게 줄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조사연구가 정책 확대됐어. 하지만 학교 현장 역할 부담 증가됐어. 역할 수행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없어. 제한적이야. 이것만 써놓고 이거 가지고 연구 문제 써줘라 하면 이렇게 써줘요. 써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굉장히 논문 쓰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이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넘어가는 이론적 배경이잖아요. 그럼 자, 이론적 배경을 왜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저도 연구학부 보고서 쓰고 많은 연구학부들 컨설팅 이용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연구학교 보고서에서 이론적 배경이 가장 미흡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 배경을 왜 썼냐라고 보면 그냥 선행연구 그냥 갖다 붙여놓고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 사회정서 학습을 한다 해요. 근데 사회정서 학습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정서 학습 뭔지. 근데 이 단해모 책이에요, 책. 그냥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 배경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론적 배경의 목적은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 결과를 쓸 거 아니에요, 뒤에. 해석하는 렌즈예요.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렌즈. 연구자 관점과 이측성을 제시하고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연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 배경이 있고 연구 결과가 진술될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내가 진술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진술했고 연구 결과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쓰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사회정서 학습이 안 좋다고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안 좋다고 쓸 거면 이론적 배경에는 뭘 갖고 와야 되겠어요? 사회정서학습이 어떤 내용이고 사회정서학습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어. 그렇게 그냥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연구 결과로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을 관련된 논문만 갖고 와야 돼요. 이론적 배경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회정서학습을 갖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는 논문들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첫 번째 한계, 두 번째 한계, 세 번째 한계 이런 논문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내가 이제 결론을 하고 싶은 그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해석 렌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틀. 그럼 분석 틀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틀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을. 내가 틀을 세모로 짜면 결과가 세모로 나와요. 네모로 짜면 결과가 네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틀을 설정하고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론적 배경 먼저 쓰고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도 가능해요. 이론적 배경은 그냥 쓰지 말고, 왜냐면 이론적 배경 먼저 쓰고 가면 그 결과가 고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사다 보니까 결과를 더 먼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통찰력에 의해서 결과를 먼저 써놓고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을 거꾸로 붙일 수도 있다고요. 이론적 배경은. 그래서 꼭 논문을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서론에서 보면 서론이 자, 일자 서론이에요. 서론 필요성 그리고 현재 문제점 그리고 연구 문제 있잖아요. 자,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뭐 연구 방법 있고 이 결과를 할게요. 자, 이거는 먼저 설정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있어야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글을 이게 설정한다는 말은 논리적인 글은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대강하게 해도 돼요. 대강한다는 말이 대강 써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하겠다 해놓고 이런 쪽에도 이런 느낌으로 하겠다 열심히 안 쓰셔도 돼요. 자, 결과 쭉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나 결과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써야지, 결과를 썼으니까 서론에 좀 더 보완해서 써야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실제 논문 쓰는 게 이래요. 누가 서론부터 완벽히 써놓고 다 쓰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박사님 논문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이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연구 방법하고 연구 결과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을 너무 처음부터 힘줘서 쓰지 마라. 왜냐면 선생님 지쳐요. 그러다가 다음 학기 넘어가면 또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라고 보면. 자, 이론적 배경은 이게 단순한 개념적이나 이론 나열이 아니다. 그런데 단순한 개념적이나 이론적 나열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기존의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 선생님 검사기에 서내놓은 거 없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선생님들 어떠한 정책이 처음 시험되거나 처음 개념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쓰는 게 유리해요. 제가 봤을 때 논문을. 예를 들면 자, 늘봄학교 있잖아요. 늘봄학교 저도 그때 늘봄학교 처음 했었을 때 제가 그때 24년도에 매한초 전입했거든요. 그때 저 방과부장 했거든요. 늘봄부장. 방과부장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왔는데 인성부장 아니면 방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인성하겠어요? 안 하죠. 녹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어서 방과부장 했어요. 제가 학교에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 인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튼 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을 나온 것들은 뭐냐면 늘봄학교가 처음 도입했을 때 선생님들 늘봄학교 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늘봄학교에 대한 개념, 늘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만 써도 논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쓰잖아요. 논문거리도 안 돼요. 왜? 지금 늘봄이 뭔지 해보니까 다시 방과후로 돌아왔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거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그것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논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서 논문 처음에 개념이 나온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쓰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론적 배경은 이런 거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구성을 할 때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계속 제가 쓴 연구 맥락과 이어지는 거예요. 교육과정 자율화 맥락에서 학교 연구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교육과정 자율 개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이론이 있어야 되고, 자, 저는 이제 중간 리더십을 풀고자 했으니까 이 중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냐? 이론적 배경에 하고 싶은 말이니까. 자, 거꾸로도 가능해요. 선생님이 결과를 써놓고 내가 이론적 배경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그럼 결과 써놓은 다음에 GPT한테 물어봐요. 그냥 선생님이 집어넣고 나 연구 결과 이렇게 썼거든. 근데 이론적 배경에
어떤 내용들을 들어가야지 내 보고서나 논문의 논리성이 강화될까라고 하면 내가 제안을 해줘요. 근데 거의 90% 정도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연구자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추리는 거죠. 네, 생명의 AI는 물어보면 양이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가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석 틀 이거는 이제 학위론 정도 쓰실 때는 이 정도는 쓰시거든요, 다들. 그래서 어떤 연구 분석을 했냐 하는 거 맥락 여기 있고 중간에 이제 관점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연구 보고서는 그 등급 표창한 연구 보고서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선생님들. 여기까지 안 쓰셔도 되고 이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들을 했으면 예를 들면 사회 정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했으면 긍정적 역할을 내가 바라본다 했으면 이론적 배경에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랑 그 사회 정서 역량이라 했다면 사회 정서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한지 개념 필요성 이런 거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제 학위론까지 가려면 최소 이 정도는 오셔야 되고 자 이론적 배경 중요한 건데 왜 이론들이 함께 필요한가 이런 거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방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외국 문헌을 가져왔으니까 외국 문헌 가지고 난 이렇게 바라보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쓴 거 IB, PIB 도입, IB 학교에 갖고 오면서 내가 왜 IB, PIB를 갖고 왔었을 때 이론적 배경은 뭔가 라고 봤을 때 풀런의 교육배나 이론으로 살펴봤다 라는 걸 갖고 온 거고 이론적 배경에 교육배나 이론을 쓴 거죠. 풀런과 하그리프스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 추측 쓴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IB, PIB 도입이 학교에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난 쓴 거야. 만약에 IB, PIB 도입이 부정적이라고 나한테 생각했다면 안 좋다 생각했으면 이 이론적 배경하고 다른 거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이 풀론의 이 교육배나 이론은 긍정적인 거를 좀 약간 전제로 하거든요. 학교가 확신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갖고 온 거고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이론을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제 내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 여기서는 이제 연구 방법을 왜 이 연구 방법을 선택했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왜 이 연구 방법이니까? 왜 내가 질적 연구를 했지? 왜 양적 연구를 했지? 이런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구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적 연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질적 연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 돼요. 학생 수가 적어서 질적 연구 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학생 수가 많아서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가 어울렸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나는 이제 알고 내가 이제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한 타당성을 내가 써주셔야 돼요. 아마 이제 리스나 논문 검색하시면 다 그럴싸한 말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구 문제 이런 방법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 신뢰도와 타당도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뭔가 들어는 봤죠 우리가. 신뢰롭다, 타당하다 들어봤죠. 신뢰롭다, 타당하다. 차이점이 뭘까요 선생님들? 신뢰도와 타당도. 뭐 도구겠죠. 신뢰롭다는 거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이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타당도는 맞는 도구를 사용했는지예요. 맞는 도구. 맞는 도구. 흔히 이제 교육학 책에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를 잴 때 줄자 막 이렇게 몸무게 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줄자로 어떤 걸 측정을 하면 항상 이제 똑같은 길이가 거의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의 손가락의 길이를 몸무게를 잴 거예요. 몸무게 잴 건데 손가락의 길이로 쟀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길이로. 자, 이 줄자를 가지고 네 가지나 이 사람이잖아, C 사람이잖아. 똑같은 길이가 나올 거예요. 신뢰도 없죠. 하지만 타당한가요? 손가락의 길이로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 타당하진 않아요. 신뢰도 없지만 타당하지 않다. 왜냐면 정확하게 측정을 안 했잖아요.
왜냐면 손가락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연구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측정도구를 고르잖아요. 측정도구. 선생님께서 측정도구를 선택해요. 나는 사회정사학습을 측정할 거예요. 사회정사학습. 자, A라는 도구로 사회정사학 측정합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뭐냐면 신뢰도 검사를 해요. 나중에. 예를 들면 문항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요. 자, 1 영역 영역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1 영역을 재는 거예요. 이 영역은 4번부터 막 6번까지 재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2, 3번은 예를 들면 내가 같은 느낌의 걸로 묶여졌을 거 아니에요. 문항이.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질문 주고 측정했어요. 그러면 1번에 5점을 찍었어요. 그럼 2번도 3번도 몇 점을 찍어야 될까요? 아니 찍은 게 아니라 찍었을 것 같아요. 뭐 4나 5 이렇게 찍어야지 뭔가 얘네들은 같이 묶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유착성이라 해볼게요. 유착성 문항을 3개 측정하는 거면 유착성이 높으면 다 높거나 아니면 반대로 1, 2, 1 다 낮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뢰성이에요. 신뢰가 있는 거. 신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용 안 봐요. 수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수치만. 아, 잘 찍어졌구나. 이렇게 일관되게 찍었구나 얘가.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나왔어요. 신뢰도 높은데 타당도 낮을 수 있거든요. 타당도. 내가 재보니까 이게 유착성을 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도구에다 해볼게요. A를 재는 도구에다 해볼게요. 그럼 타당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사도구를 확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질정정보와 양정정보 있어요? 질정정보는 선생님 뭐 하는 거죠? 면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면담지 문항이 있겠죠? 면담지 문항이 그 연구 목적과 결과를 물어보는데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할 때 어떠한 문항을 갖고 왔을 때, 어떠한 문항일 때 좀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세요? 어떤 거요? 공신력 있는 거. 누가 공신력 있는데요? 국가에서 만든 것도 서울. 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저기 매한대학교가 있다 해볼게요. 저기 지방에 학생수 폐교 위기에 있는 매한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있다 해볼게요. 어느 때를 더 선생님들 신뢰로 가능할 거예요? 신뢰도 못하고. 왜요? 자, 말 안 해도 나오시죠? 그런 겁니다. 선생님들 도구를 갖고 올 때 그거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연구일이 있기 때문에 매한대학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국거나 국내에서 유명한 대학교를 갖고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검사 도구를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질문지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지는 선생님들 어떻게 타당도, 이거 설문지는 그 학위동문에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지는 어떻게 내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까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지 예비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GPT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좋다 했어요. 그리고 난 논문했어요. 아, GPT도 물어봤는데 좋다는데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 할 거면 파일럿 테스트 하면 돼요. 자, 내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 얘 하기 전에 예비 검사를 하는 거예요. 3학년 학생한테 한번 읽어보라 해요. 좀 똘똘한 애들 중간 이상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야, 선생님이 연구국적 다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걔는 근데 나중에 연구 참여자가 되면 안 돼요. 안 할 애를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죠. 얘한테 아, 선생님이 이런 목적을 할 건데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된다는 부분 밑줄 긋고 한번 수정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 다 주면서. 자,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체크해 주겠죠. 그럼 그 과정을 다 기술하는 거예요. 예비 문항 이렇게 만들었는데 파일럿 테스트로 배경을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수준 이상 10세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A 1번 문항은 이거에서 이걸 바꿨어요.
다 컸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너가 이제 바꿨거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얘 말고 다른 좀 더 일반적인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좋은데요? 다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수강도를 높일 수 있는 거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현장 교사한테. 근데 보통 논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수 또는 박사학위자 몇 명한테 물어보다 써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선생님 보시면? 왜냐면 그게 이제 물어보지 않더라도 박사학위자나 교수님들은 이미 좀 역량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장 교사한테 예를 들면 교직 경력 10년 이상 여기에 현장 교사한테 내가 물어봤다, 3인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수정 권을 갖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두 가지 정도만 하면 질적 정도의 질문지는 어느 정도 신뢰도와 특검도가 검증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이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는 기본 세팅된 것이 기존 리스트나 이런 데서 이 만드는 게 있잖아요. 초안이 있잖아요. 그럼 얘 초안은 어떻게 만들 건데? 이 문제가 되잖아요. 초안. 그렇지 않아요? 이 면담지의 초안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돼요. 초안이 있어야지 이걸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초안도 논문에서 가져오면 돼요. 자, 이 논문이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진 논문이 있죠, 선생님들. 질적용한 논문. 거기 보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면담 내용을 물어봤다. 그러면 거기다 비고에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김땡땡 2025년 논문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다. 쓰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찾으라는데 이건 양적용밖에 없어요. 질적용 문항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양적용의 문항이 없으면 아까 가셨구나. 양적용의 문항이 없으면 개발해야 돼요. 근데 질적용문은 좀 가능한 게 있어요. 자, 양적용 문항 있죠. 있어요. 리커트 쪽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거 양적용부입니다. 양적용부에 보면 이 부록에 논문이 이게 있어요. 네, 문항 볼게요. 복잡하죠. 양적용부 이래요, 진짜. 자, 교실 수업 상황을 측정하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뭔가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자, 우리 반 학생들은 평소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양적 용어는 이거를 5점인지 4점인지 3점인지 찍는 거잖아요. 그래 질적 용어는 뭐죠? 이걸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자,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사한테 면담대로. 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대로 면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출처 어떻게 쓰면 되겠죠? 이 논문을 출처를 쓰면 돼요. 양적 논문에 있는 이 문항을 가져와서 참고해서 질문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질문지 가져올 때 한 가지만 가져오실 거 아니거든요. 한 두세 개에서 뽑아 오실 거예요. 그때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면담지 만드실 때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정사학습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은 물어봐야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성이 거의 겪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건데? 나 그냥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 땡땡땡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양적연구에서 이런 문항으로 영역 물어봤던데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갖고 온 거야. 그리고 가로 박히진 땡땡 몇 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왜냐면 이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특히나 해석하고 분석할 때는 진짜 데이터 이 숫자냐 아니면 몇날 내용이냐 해놓고 결국 결론은 기술하기 방식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양적 연구를 이용하실 수 있다. 질문지를 신뢰성과 타당성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네, 연구 방법
문제 적합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좀 더 학술적으로 글로 써진 거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의 예시. 네, 질적 연구인가, 영적 연구인가 이거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왜 선택했는지에 수행 과정의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 쓰고 기간, 문항, 피동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방안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실전 논문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했지만 저를 이제 초등교사 아니면 중등교사 교사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강점이 뭐냐? 현장 접근성,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우리 교사의 장점이잖아요. 하지만 교사들은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당위성,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좀 보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법의 그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원 담당 교사의 역할적인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했다. 자, 특히 연구자는 해당 역할을 직접 수험의 경험이 있는 내부자 연구로서 자문하기 접근을 활용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겠죠. 여기서 끝나면 부족하죠.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은 역할 수행의 빈도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실제 역할 수행자의 갈등, 조정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 결과, 분석 결과나 구조 제시, 해석, 재현 이전 단계 연구 문제에 직접 응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뭐냐면 그대로 그냥 내 주관 없이 그냥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의 주관적 해석이나 정책을 앞세우기보다는 분석 결과 자체가 들어가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결론 및 재현이 있어요. 결론 및 논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차이점이 헷갈려요. 연구 결과가 있고 뒤에 연구 결과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헷갈리는데 연구 결과는 그대로 데이터나 면담 결과를 내가 그냥 내 주관성을 빼놓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아, 이랬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의견을 덧붙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내 의견을 넣는 거는 그 다음 장 결론 및 재현이에요. 아니면 결론 및 논의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연구 결과 볼게요. 제가 이제 질적 연구는 그 네이밍하는 게 힘들다 했잖아요. 내용이 나오면 양적 연구는 굉장히 쉬워요. 연구 결과 데이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 결과 해놓고 사회정서학습이 나왔어요. 사회정서학습의 결과, 사회정서학습의 향상도 점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기술하면 끝나요. 근데 질적 연구는 이 범주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질적 연구 면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거를 내가 유목한다 했잖아요. 뒤에 유목하는 거 배우겠지만 유목화를 내가 4개 할 것인지 5개 할 것인지 3개 할 것인지 이거는 누구 판단이에요? 연구자 몫이에요. 자, 그랬을 때 범주를 저는 하나, 둘, 셋, 4개를 해볼게요. 자, 다른 연구자는 4개가 아니라 2개를 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연구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 범주를 4개 할 거야. 연구자의 판단이에요. 연구자의 판단. 자, 옛날에는 질적 연구가 했을 때는 이 뒤에 거 은유적으로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자율성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은유적으로 쓰면 리더십 드롭 속에서 형성되는 실행의 가능성. 자, 조율과 협력은 은유적으로 쓰면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적 상호작용. 통합적인 거는 제도과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과정화.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아니면 더 은유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약간 문학적으로 쓰기도 해요. 문학적 글쓰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성은 예를 들면 리더십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아무튼 더 은유적으로 쓰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뒤에 거 앞에만 쓰면 돼요. 자율성, 협력, 운영, 단기 중심 실행 이렇게. 그래서 꼭 은유적으로 쓰실 필요만은 없다. 자, 보고서를 쓸 때는 보고서가 특히나 뒤에 은유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연구학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등급포장 보고서 쓸 때 은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꼭 은유적으로 쓸 필요 없다. 자, 이 범주는 나중에 이제 일단 대강적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결론 쓰다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되게 좋은 게 그 GPT나 이게 상대가 얘기할 때 내가 내용을 쭉 넣어놓고 은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장이라는 거는 그 논문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장, 절, 옥이라 하잖아요. 이 장은 큰 아래 글자 서로 이런 거고, 절은 그 앞에 1번, 옥은 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연구 결과의 절의 제목이거든요. 절.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집어넣고 연구 결과 장이야. 다 장의 1절 부분이야. 1절에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제목으로 하면 좋을지, 1절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개 뽑아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기가 막히게 뽑아주거든요. 짱땅땅땅.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 추려요. 아, 나는 은유적인 표현보다 직관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단어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학술적인 거는 뭘 넣을지를 내가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예를 들면 사회정서학습이나 사회정서교육이라면 거기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선생님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회정서학습이라면 선생님 백임지식 공부하실 거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쓰면 되죠. 자, 나는 학술적인 제목으로 직관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사회정서학습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써줘. 그럼 얘 써달라면 얘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하지만 그 용어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조율과 협력이라, 조화와 협력이라 썼어요. 조화. 근데 교육학에서는 내가 이제 교육행정 논문에서는 이 조화보다는 조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겠죠. 조화 대신 조율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백임지식이 선생님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냐면 얘네들이 물론 얘네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번에 첫 번부터 내가 원하는 제목을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뽑아주지 않다면 내가 단어 수준만 좀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 그런 거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자료 해석 명령 순서로 노출된다. 명령. 자, 결론 및 논의입니다. 이 결론 및 논의는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걸 먼저 한 달씩 써야 돼요. 본 연구는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걸 한 달씩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온 그 앞장 4장에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잖아요. 연구 결과와 이론 및 선행 연구와 연결하는 거예요. 내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 앞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선행 연구 막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선행 연구와 같은지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연결되는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많은 논문에서 교육 행정적 실화점을 쓰시면 돼요. 한계라서. 그리고 이런 거. 자, 행정적 실화점은 뭐냐면 제안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 학위 논문 말고 선생님들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등급 표정할 때 다 제안을 해요, 제안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사회정서 프로그램 만들었다 해볼게요. 아니면 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P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 좋았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이 밝혀내고 기존 연구 결과를 쭉 썼어요. 마지막에 뭘 써야 한다? 꼭 시사점을 쓰셔야 돼요. 시사점. 물론 이거 안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에. 그러면 이 시사점 한 달씩 쓰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논문 쓸 때 시사점을 거의 10편 썼다면 거의 6, 7편, 60, 70%는 이 시사점을 꼭 붙이거든요, 뒤에. 그럼 시사점을 붙이는 공식이라고 하니 그렇지만 이 시사점을 붙이는 약간의 그 요령이 있어요. 재현하는 거. 자, 첫 번째. 상위 차원에서 지원을 해요. 자, 가장 상위 차원. 그러면 어디에 하냐면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해요. 지원청이죠.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논문을 막 썼어요. 보고 썼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잖아요. 아,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보통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거의 열의 9은 예산 지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학교 차원.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것도 이미 좀 어느 정도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이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교 업무 경감이죠, 사실. 이거 어떤 논문에서 교육학 논문에 업무 경감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온 거 없어요. 다 나와요. 업무 경감. 업무 경감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거. 세 번째, 교사 개인 차원. 나 스스로 교사 개인에는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고 어떤 거를 바꿔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걸 세 개를 쓰면 이 시각점에 어떻게 보면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근데 만약에 개인 차원은 좀 쓸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완벽한데 니들이 잘못했잖아. 그럼 이거 빼고 이 두 개만 제안해주죠. 나는 완벽해. 근데 니들이 잘못했잖아. 사회가 문제야. 라고 하면 사회 차원에서 쓰든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모호해요. 교육청이랑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애매해요. 그럼 두 개 합치고 이거 쓰든지 아니면 그냥 이것도 힘들면 그냥 한 가지 이것만 상위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지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만 쓰시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어넣고 한 개 써놨겠죠. 한 개는 좀 약간 한계 형성연구는 이미 좀 한정적으로 좀 형식화된 고착화된 문구가 있어요. 자, 직접연구는 뭐가 형식화된 문구가요? 그렇죠.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특수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자, 양적 연구는 뭐가 형식화된 말일까요? 맞아요. 특수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게 질적 연구의 장점이 양적 연구의 단점. 양적 연구의 단점이 질적 연구의 장점.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것도 이제 매뉴얼된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더 보여드릴게요. 쓸 때. 자,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 결론이 없는 연구 정말 정확한 연구의 학문적 실증을 의미 확정한 자. 연구도 요약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자, 생생의 AI 집어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 썼잖아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집어넣고 서론 집어넣고 이론적 배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 걸 집어넣어요. 결론 내가 쓴 초안을 이런 대강 안에다 집어넣어요. 자, 이 내용 적어야 돼요. 이제 결론은 여기 쓸 거야. 내가 쓴 초안이거든. 그런데 연구 전반을 종합해서 연구의 학문적 실질적 의미를 확장을 좀 해줘. 그리고 주요 연관을 요약하고 이름적 배경과 선생님 관계 쓰고 제2의 시각적으로 도출해줘. 그리고 한계를 선택적으로 제시해줘. 선생님을 제안도 해줘. 이렇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써져요. 근데 이 챗 GPT나 생성의 AI가 한 번에 이 분량이 이제 2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결론 및 논의가 한 번에 써달라 하면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하나씩 첫 번째 이거부터 해줘. 자, 한 단어 나오겠죠? 자, 이어서 이거 해줘. 한 단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결론 및 재원 마지막 단락이야. 이거 해줘. 해주면 땅땅땅 3개의 단락 나오겠죠? 합쳐요. 이제 선생님 쭉 읽어보시다가 이제 좀 어색한 거나 논리성 판단해서 맞춤법이 이미 되어 있고 접속사라든지 이런 거 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고치시면 어느 정도 한 편의 글이 써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논문 한 편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참고문 넣고 기존에 나온 건데 선행연구 관련해서 뭐 인용하고 이건 좀 시간이 더 걸리죠.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쓰시면 벌써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다 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연구 결과 요약 이렇게 정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일단 쓰시고 한번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서론에서 아까 제가 이제 쓴 거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대강화 쓴 다음에 이제 하라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론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위 논문 받을 때는 이걸 알려주는 교수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학위 논문을 받을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눈에는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설마 이것까지 모를까?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알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면 제가 논문 써보고 그리고 많은 논문들 읽어보고 그 책들을 제가 연구 방법론이나 논문 쓰기 책들이 그 예스이 시다 검색해보면 진짜 몇십 건, 몇백 건이에요, 선생님들.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발췌를 했고 제가 쓴 경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100% 맞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논문을 좀 써봤으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는 현재 국가 사회 문제 상황, 선행 연구, 보도자료 인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죠. 자, 문제 제기 및 배경. 아까 이제 문제 제기 및 배경은 아까 배웠죠 우리 리스나 KCI나 캐디 그리고 포시스 이런 데다 갖고 와야 돼요. 그거 자료를 갖고 와서 문제 제기 배경 설명하고 연구 필요성 그다음 기존 한계 있고 문제 있다 연구 목적입니다. 자, 이 논문을 썼거든요. 좋은 수업 실행을 위한 초등교사의 요구 분석 24년도에 썼어요. GPT가 없을 때 쓴 논문이어서 뭐 어떻게 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교육부 자 교육부 아까 MOE 교육부 사이트에서 검색한 거예요. 자 여기 넣었습니다. 교육부 2023은 지난 2023년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 제고 방안에서 챗GPT와 같은 생成AI가 주도하는 기술 사회 발달 대응해서 땡땡땡땡 하고 판단하였다. 나도 이제 생成AI가 들어오면서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갖고 온 거죠? 교육부에서 갖고 온 거를 집어넣으니까 좀 더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부 자료 썼던 거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인용 어떻게 하죠? 이렇게 교육부 자료 뒤에 이제 참고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교육부 2023년 인용은 이렇게 하고 참고문은 맨 뒤에 넣을 때는 교육부 가로 2023.6.21 왜냐면 이거는 논문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거든요. 보도자료는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매일신문에서 갖고 왔다면 그 기사 날짜를 쓰는 거예요. 날짜를. 그리고 제목 쓰고 그리고 뒤에 이거 필요해요. 내가 몇 년도에 이거를 검색했다. 그 책에 있죠 이거. 그래서 나는 2024년 1월 10일에 검색을 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주소까지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APA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밖에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기사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할 때 이렇게 인용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누군가는 여기에 이제 검색하다 보면 이 교육부 기사를 가지고 신문으로 누가 발간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신문, 교육신문 같은 데 보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렇게 논문 쓴 거 있잖아요. 기사 써진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땡땡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에 의하면 어떤 게 더 선생님 독자 입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럼 답이 정해졌어요. 교육부 쓰시면 돼요. 자, 어떤 땡땡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땡땡 신문 읽었잖아요. 그 신문이 걔도 어디 갖고 온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문을 찾아요. 선생님 그 들어가서. 예를 들면 땡땡 신문에서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땡땡 신문도 여기서 누군가 어디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땡땡 신문의 거를 넣지 말고 거기서 내가 이제 기사를 읽었지만 인용할 때는 원문을 찾아서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좀 더 내가 논문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보고서 쓰실 때도, 기사 쓰실 때도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어디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를 쓴 사람도 있어요. 절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연구 방문은 그래도 배우신 선생님들은 최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해줘야 돼요. 나도 또 얘기하겠지만 뒤에 교육 참고문 있잖아요. 참고문은 가나다로 해야 돼요. 가나다로. 개혁 니은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어떤 논문을 봤잖아요. 보고서 봤는데 참고문이 엉망이잖아요. 예를 들면 참고문이 엉망인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형식이 좀 약간 우리가 형식을 좀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소개팅 갔었을 때 말끔하게 와야지. 이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내면 보기 전에 3초 만에 이 사람의 외모 보고 결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식이 안 좋으면 이게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내가 읽는데. 그래서 참고문도 가나다 순으로 했는지 APA 방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인용을 했는데 참고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이 사람 좀 의심이 간다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그런 강조도 필요합니다. 인용한다? 이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용이 많이 돼 있죠.
2007년 거, 성승남이 2006년 거 너무 많이 돼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이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검색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 박사님 논문이니까 이 정도까지 한 거고 보통 논문은 이제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검색했냐면 썼냐면 그 문항을 만들었어요. 문항 만들려면 아까 제가 뭐 했죠? 기준 나오고 다 검색하라 했잖아요. 진짜 다 검색했어요. 표로 막 만들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제가 한 진짜 몇 주 썼거든요. 지금같이 챗GPT 쓰면 하루만 했을 건데 챗GPT가 없을 때 해갖고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보면 이게 가로로 썼지만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다 검색한 거예요. 이거 다 검색. 싹 검색하고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 세 장, 아무튼 세 페이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검색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편을 만들었어요. 이거 GPT가 해준 거 아니에요? GPT 있었으면 진짜 내가 시간 많이 아꼈을 건데 이거 노가다로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치고 노가다로 했어. 노가다로. 이게 거의 한 달 걸렸어. 한 달. 이게 옛날에 해봤자 7년 전이지만 학위 논문 쓰실 때 아마 교수님들이 뭔가 선생님께서 도구를 만든다 하잖아요.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구 만들지 마세요.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얘도 서지 관리 GPT나 이런 애들이 잘 정리해줘요, 사실.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다. 이런 것들이. 그랬고, 이거 연구의 필요성. 자, 이에 본 연구는 아까 그 이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있던 거 중간에 발췌한 거. 좋은 소리 시행되는 것이 모집 한과를 한다. 코로나19 위에 뭐뭐 한다. 이게 연구 필요성의 목적이고 연구 문제 설정 땅땅땅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내가 본 연구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담당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고 이제 연구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바꿀 수도 있고 한 다음에 거꾸로 하고 되고. 자, 또 이제 서로 이제 인용하는 거. 아까 교육부도 말했죠. 교육부. 또 썼어요. 또 써. 응교 긍정력 제고 방안. 왜냐면 너무 좋아서 또 쓴 것 같아요. 제가 또 썼고 여기 이제 보면 서경이 이거 그리고 오스틴 그리고 플럼 거 썼는데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앞에 이게 저자를 앞에 쓰고 가로 쓰고 연도 쓴 게 있고 어떤 거는 뒤에 쓴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어미에 쓴 게 있거든요. 자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어떤 거는 이렇게 이용된 게 있고 어떤 거는 괄호에 이렇게 이용된 게 있거든요. 이 차이점 뭐 같아요, 선생님들? 왜 누구는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누구는 뒤로 간다고? 다 논문이든 상관없어요. 다. 왜 인용을 어떤 건 앞에 넣고 뒤에 넣었을까요? 아니, 다 직접 넣는 이거. 왜 어떤 차이일까요? 얘 풀로는 앞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얘는 쌤 읽을 때 뭐부터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 저자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읽을 때 예를 들면 학교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해하는 교육관의 실행은 중요한 영역이다. 뭐부터 읽히죠? 내용부터 읽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글을 쓰다가 저자가 중요하면 내가 논문의 저자를 앞에 내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이게 중요했어요? 이 기사가 중요한 거 교육부가 발표했다는 게 중요한 걸 부각시켜야 되니까 교육부 저자를 앞에 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 풀론이 중요했다면 풀론 앞에 뺐을 거예요. 풀론은 이러하다.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학교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해하는 교육과의 실행은 중요한 영역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걸 뺀 겁니다. 앞으로. 내용을 앞으로 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를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학자가 땡땡땡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땡땡땡은 땡땡땡땡땡땡 뭐 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그 학문 분야의 권위자가 썼다면 그 이름을 앞으로 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권위자가 아닌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권위자의 이름을 내게 되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면 이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똑같은
A라는 학자도 B라는 학자, C라는 학자도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실행에 적용하다라는 그 결과를 A라는 내용을 A, B, C 학자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A와 B와 C 학자는 또 연도 있겠죠. 이렇게 학자는 A라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잘 안 익히고 만해측정 익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뒤로 빼는 거예요. A라는 내용은 뭐뭐뭐 중요하다 라고 뒤에 A 학자, B 학자, C 학자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학자를 많이 써요. 근데 선생님들 쓰시다 보면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명만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 유명한 거나 아니면 많은 교육학 구절들이 많은 학자들이 반복해서 인용을 해요.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 인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통계청. 이게 통계청이 이제 앞에 있는 거죠. 통계청. 자, 통계청. 학생의 생활교육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통계청 이 앞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인용을 여기 하지 않았지만 이 통계청이라는 걸 제가 부각시킨 건 맞아요. 사실 앞으로 부각시킨 거죠. 이 통계청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통계청에서 말한 거를 가져온 거니까. 통계청 인용할 때 아까 포시스에서 선생님이 검색하셨잖아요. 그때 인용할 때 통계청 23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앞에 통계청 가로 해놓고 23년. 처음엔 저도 이 통계청 써놓고 가로에 23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좀 뭔가 글이 잘 안 익히더라고요. 조잡한 내 느낌상 좀 문맥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통계청을 근데 부각시키고 싶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용 뒤에 참고문에 이렇게 씁니다. 통계청 아까 이제 이런 기사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발간된 출판물이 아니면 2024년 10월 1일자 그리고 이 내용이고 이렇게 있고 몇 년의 인용 이렇게 인출 23년 10월 1일 인출 이렇게 참고문을 쓰셔야 돼요. 이 참고문을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쪽 여기 또 똑같이 통계청 2022년 통계청 자료 학교 교육 효과에 의하면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제 18년하고 22년도를 비교했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한 거를 이제 말하려고 제가 18년과 22년을 선택한 거예요. 포트에서 제가 이제 19년과 20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더 그 차이가 심한 거를 보기 위해서 18년과 22년을 소트해서 제가 이제 진술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날짜 선생님께 쭉 뽑아놓고 그 드라마틱한 건 선택하는 건 선생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인용 똑같습니다. 통계청 쭉 해놓고 언제 인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호시스 다음에 나오는 거. 그 챗GPT나 제미나이 이용을 하는데 그 얘네들이 아예 문체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아시나요? 많이 사용하면 내 문체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검색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 노트북 인터넷 사용하고 뭐 이런 용도로는 제가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논문을 뭐 수정한다든지 글을 완성된 걸 쓸 때 이게 초기자로는 제미나이를 쓰지만 결국에 문제를 다듬고 하는 거는 챗 GPT를 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저한테는 제 문체로는 챗 GPT가 더 잘 어울려요. 물론 제미나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논문 제가 쓰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물론 제미나이가 좋은 거 있어요.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아시나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 정말 그 근거 자료를 다 갖고 와서 그럴싸한 보고서를 쭉 만들어줘요. 딥 리서치 기능이 있는데 저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하는 방식이 초안을 제가 써놓고 KCI나 이런 데 찾아놓고 거기다 덧붙이는 식이어서 그런 방식에는
제 GPT가 더 잘 어울려요 저한테는. 제 문제도 기억하고 거기에 더 내 자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두 개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둘 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는 뭐 3만 원짜리 쓰고 여기 10,000 원짜리 쓰거든요. 좀 싼 거 쓰지만 더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쓰는데 한번 해보시면 나한테 더 어울리는 그 문장이라든지 좀 맥락을 가져다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GPT를 좀 많이 쓰는데 선생님께서 실행 연구를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실행 연구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실행 연구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 투입 전과 후에 프로그램 개발 실행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쓰는 건데 아까도 이제 선생님 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선생님 계시는데 결국에 이게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거나 보고를 쓰거나 할 때 실행 연구는 선생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직접.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이건 실행 연구가 아니에요. 직접 선생님이 개발하고 직접 실행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이게 실행 연구입니다. 연구 보고서나 쓰실 때.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투입했다? 이거는 실행 연구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실행 연구가 또 뭐가 있냐면 직접 개발하고 실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니까 알아요. 내가 수업 한번 했잖아요. 해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차지 프로그램 개발했어요. 해보니까 1차지 해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느낌이 올 때가 오시죠. 근데 무조건 와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대충 개발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느낌 있잖아. 이거 교사 실행용과 교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죠.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기술하셔야 돼요. 실행용으로 해보니까 1차시, 2차시 해보니까 뭔가 안 맞아. 아이들의 이게 뭔가 안 맞다는 말을 학술적으로 써야죠. 뭔가 안 맞다 쓰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낮고 아이들이 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써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나머지 3차식에서 10차식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용은 그거예요. 하면서 반사적 성찰로. 자, 그래서 뒤에서 3일차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행연구가 이렇게 가거든요. 나선형으로 수정 보완을 해요. 내가 처음에 초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투입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수정 보완해서 2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더 보완해서 3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보완해서 4차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가 아니라 3차가 아니라 4차가 아니라는 이거는 연구자가 이제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같으면 이게 제가 정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초안을 개발했잖아요. 그럼 1차를 예비로 내가 수업을 미리 해서 여기서 쭉 해야 돼요. 한 번에.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쭉 했어요. 1차 해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했었을 때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2차로 만들었다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내가 본 수업에 투입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과정을 쓰셔야 돼요. 1차 초안을 개발했고 파일럿 테스트로 뭐 예비 검사로 예비 검증으로 투입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프로그램 보완해서 2차로 만들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실행을 했다. 이게 실행 연구의 정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기보다 어떤 애로점이 있죠? 학교에서 한 번 했으면 내가 2년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실행 연구에서 방법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만 말고 선생님이 담임 전제예요. 담임 아니면 상관없죠.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반은 이제 좀 약간 마루타가 되겠죠. 자, 옆반 가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 양해 구해서 양해가 아니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그 선생님한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거 개발했는데 선생님 해주면 안 돼? 싫은데요? 인맥관계를 잘 해놔야 돼요. 옆반 선생님 친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고 보완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거나 아니면 옆반 선생님 부탁하거나. 두 번째,
이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1, 2차시로 우선 해봐요. 해보니까 우리는 교사니까 느낌 와요. 한 시간만 해봐도 이게 앞으로 망할 수업인지 아닐지 느낌 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제 보완했다. 1, 2차 해보니까 수준이 맞다 안 맞다 그거를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거 파일럿 테스트 해본 게 베스트예요. 해보는 게 베스트고 옆반응을 하거나 부탁하거나. 근데 프로그램 개발과 시간이 누가 해야 한다고요? 연구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하는 게. 근데 이래 돼요. 사실 이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누가 할 거예요. 연구자가 알지. 했다고 거짓말 치고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글로 쓰는데 이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연구윤리 위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옆반 먼저 해보시고 보완해서 내 거 투입하고. 이게 선생님 등급 표정 보고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똑같은 게 있어요. 그냥 바로 한 것과 선생님 이거 파일럿 테스트 하고 수정 보완해서 우리반 형식을 맞게 더 한 것과 어떤 걸 더 딱 글 읽어봤을 때 답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연구라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엄청 쉽지만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역할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초안에 개발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개발한 거를 뭐 해야 되죠? 타당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은지 안 좋은지 누구한테? 현장 조사. 내 옆반 선생님이나 주변 선생님한테 보고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한테 사주면서. 왜냐면 그 선생님들 쭉 본 다음에 그래도 수정 보완할 거를 좀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초안을 1차로 개발했는데 타당화 검증을 위해서 현장 연구 선생님과 함께 모크숍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보완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세트로 다른 반에서 먼저 예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수업에 투입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남친 연구와 적정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데 내일은 저희 9시 반에 9시 30분에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자료는 그냥 놔두고 가셔도 돼요. 뭐 필요품은 가져가셔야겠지만 그냥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내일 또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네. 제가 보니까 그 요강을 읽어보시고 보충되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어떤 교육청이나 뭐 이제 학급 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실행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꼭 어떤 건 학급 병행은 꼭 중중이죠. 그러면 꼭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꼭 수업과도 관련되지만 수업 외에 학급 병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학급 병행을 설정하고 계속 꾸준히 뭐 운영했다. 아침 시간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너무 좀 한번 해볼까요? 제목 같은데. 아니, 이대로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AP의 방식이잖아요. 얘는 여기 리스가 안 돼요. KCI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KCI는 뭐 흔들하면 인용하게 하면 이게 AP에 바로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의 어떤 부분의 조직 구조를 바꾸거나 이거는 동시에 해라라고 되어 있고 게다가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구성하라는 것은 이렇게 오픈 AI, 챗GPT 같은 것들을 야 이거는 이제 딴 데서 나온 건데 우리 국내 학술지에 국내 학술지에 해야 돼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문서를 논문을 쓸 때 어떠한 툴을 썼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툴을 쓴 다음에 에디터가 이제 아무튼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쓰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국내 술지에서도 마시아 직접탐구학회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 논문에 갖고 왔고 챗GPT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검증 그리고 참고 문헌 체킹한 걸 썼다. 뭐 책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영어가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게 영문은 거예요. 영어 쓸 때 챗GPT를 썼고 그리고 또 표현을 다시 재정의하거나 문맥 이런 걸 할 때 썼다. 이거 저자가 썼다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자만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연구자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사람이 안 썼을까? 썼을 거야 같거든요. 근데 최소한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쓰면 안 썼지 쓴 사람은 다 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연구자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쓸 때 약간 물어보고 그렇게 일단 나오면은 약간 그걸 볼까 말까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봐도 괜찮나 사실 그러고 보고 이제 참고해서 또 쓰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글 같은 거 쓸 때 막힐 때가 있잖아요. 구조 이게 전개를 하는 게 논리 전개를 할 때 근데 이제 쓴 거를 보니까 되게 잘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국내 학술지 기준으로는 근데 해외 학술지도 이렇게 언급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에 챗GPT랑 AI 사용해도 전체적인 이제 아예 맨땅에 해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하는 게 바탕은 있어야지 거기서 더 이제 진술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다음 보시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코모한 학술지는 논이랑 결론이 제가 나눠져 있거든요. 장이 나눠져 있는데 나의 제 생각이나 뭐 정책적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론에다가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논의에서는 보통 어떤 정도까지를 쓰는 것이 적절할까요? 보통 결론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하고 연관성을 쓰는 거고 논의는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순서가 바뀌어야겠네. 아니 근데 논의 및 결론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그냥 있는 사실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프레임을 보고 싶은 렌즈잖아요. 이 렌즈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논의로 해석해놓고 결론에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데 논의가 제 생각에 정말 논의 이게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디 학술지에 두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초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논의를 먼저 썼어요. 논의를. 그렇죠. 이건 논의를 먼저 쓰고 그냥 앞에 그 프레임으로 왜냐면 이게 일석 완료제로 분석하는 거니까 논의를 쓰고 마지막에 결론 및 제가 또 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많은 논문에서는 이런 이게 연구 결과고 여기 그냥 결론 및 제언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논의 없이. 네. 왜냐하면 이거는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사람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럼 논의에 쓰는 목적이 약간 선임 연구와의 관련성, 그 차별점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논의를 이제 쓰는 이유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건데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 내가 연구를 총 정리해서 이제 내가 왜 이걸 썼는지를 말하는 거고 논의라는 거 논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새롭게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내가 분석하는 걸 기술하는 거죠. 기존에 없던 아니면 있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그게 논의고 그럼 논의는 좀 생각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논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의 이제 논의가 핵심적인 잔이라고 보면 돼요. 논의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이제 학교 수업을 하는 이제 이거는 좀 쉬운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접근이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가져가는 것이 보통 그 학교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제 부탁해서 그 교육과정 문서도 받고 한번 선생님이 공부해서 수업 장면도 보고 연단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은데 그거밖에 없잖아. 왜냐면 생판 모르는데 이제 아무튼 먼저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방문을 해도 되겠냐 해서 방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민 지점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셔서 이런데 학교 부분은 참 방법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긴 가야 되니까. 왜냐면 교육과정 문서라는 게 요즘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정보문서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문서 같은 것들은. 뭐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실제 모습 보고 그 학교 방문하고 그리고 면담하고 이거는 공식적인 요청을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사정이니까 연구 목적을 위해서 혹시 이제 편한 시간대 면담을 해도 되겠냐 뭐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로 뛰고 네. 계속 보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논문이라는 게 사실 시간과 돈을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돈을 쓰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왜냐면 양점 연구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설문을 부탁하면 뭐 쿠폰 종자 해놓고 부탁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면담을 해야